내가 귀인을 차버린다 했잖아. 귀인이 오니까 차는 거야. 아, 귀인이 오래 드는 애구나. 근데 이전에는 내가 귀인조차도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 이제는 귀인을 귀인으로 받아들이셔라.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용부인당 진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62년생 64세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64세. 호랑이띠 분들은 6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민생이잖아. 고집이 말도 못해. 고집이. 아휴, 또 마음은 또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써서 좀 그렇지만 마음은 또 더럽게도 약해요. 말은 쎄. 또 막 말은 막 꽂아 막. 마음은 약하고 막 이걸 막 감당은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내 직성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어. 자기 합리화가 되게 강하다. 자기 합리화. 약간 내로남불이 좀 있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내가 하면 좀 그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건 좀 못 봐줘. 좀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또 이민생들은 근데 또 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떻게 저떻게 또 빠져나간다 또. 그러니까 약간 범위 좀 약은 범위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막 찾아 나서. 근데 올해 좀 운기가 좀 그래요. 많이 돌파구를 찾으셔야 돼. 올해. 왜냐면은 건강으로도 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서 이런 것도 내 맘대로 잘 안 돼. 뭔가의 이런 무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시던지 해야 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조금 그렇게 막히게 되거나 했던. 그러니까 그 쌓인 거야.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밀어내는 그런 기운이 있으셔. 사람을 밀어내. 내 가족. 특히 이제 범띠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이랑 조금 사이가 안 좋아. 가족들이랑. 특히 이민생 분들은 가족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들하고 좀 사이가 좀 좋지를 않다 보니까 근데 가족들도 그렇고 뭔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계속 도움받을 일들이 많은 그런 띠거든. 그래서 되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되게 잘하셔야 돼. 그래야 본인들이 되게 좀 수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약간 지금까지 가족들이랑 좀 가까운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게 있어. 말이 좀 세. 말이.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도 좀 뿔뚝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은 여리지만 말은 좀 세게 하고 이렇게 된 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범띠분들이 좀 표현력이 좀 약해. 그러니까 표현을 이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에서 좀 약해. 그래서 공통적으로 범띠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러 전화를 오시잖아. 전화가 오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좀 무뚝뚝해요. 애교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남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어. 그러면은 반대로 거꾸로 보면 내가 그거를 여자 성향으로 좀 바꾸면은 내 인생이 훨씬 수월하겠네. 이렇게 내가 캐치를 하면서 가면은 되는 건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잘 안 바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라 그게 융통성 아닐까? 유들이고. 그러니까 범띠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야. 스스로가. 범띠들은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유들이가 없어요. 고지식해요.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초년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내가 내 또래가 있잖아. 내가 내 친구들, 내 또래, 내 가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좀 우두머리 역할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좀 강인하다 보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계속 맞춰주면서 가는 거지. 근데 그게 지금 64세야, 64세. 근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어갈수록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들어갈수록이지 들어갈수록 포용력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다 이제는 끌어안아야 되는 나이가 됐거든. 근데 지금도 그러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지. 그럼 멀리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올해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내가 내 성질에서 사람을 귀인을 발로 차는 것도 있어. 사람을 차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계속 파하는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뭐 어떻게 돼? 고립이 되겠지. 야, 건강도 안 좋은데 고립까지 됐어. 근데 문서가 원활하지가 않아. 올해 문서의 운기가. 그리고 금전 마찬가지야. 올해는 좀 힘든 해다. 올해는 금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 나 이거 계속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야. 자, 건강은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부분 그래. 이분들은 고집이 세서 내가 의사야 아주 그냥. 아이 나 이거 병원 안 가도 돼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그냥 이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올해는 지금 병원을 이제 두들기셔야 된다. 병원에 가서 건강을 좀 또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귀인들, 자 이제 사람들 지금 현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많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막 약간 상대를 내가 제압을 하고 좀 꿰뚫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게 있거든. 근데 그렇게 가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을진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봐봐.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를 대했는데도 왜 이렇게 뒤통수를 왜 이렇게 맞아? 뒤통수를 그렇게 함에도 뒤통수를 맞았어. 그러면 이제는 좀 순수하게 보셔라. 순수하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있는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습을 이제는 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전에 그 의심의 눈초리 그런 거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 상대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대를 계속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뱀띠분들이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근데 어찌 됐건 근데 뱀띠분들은 좀 냉정하기라도 하지. 근데 범띠는 또 마음이 약해. 그렇게 해놓고 또 한번 마음을 주면은 홀까닥 주는 게 또 범띠인데 어차피 그렇게 할 거 그냥 마음 하나로만 가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심을 하면서도 정을 딱 주게 되면은 홀딱 거기다가 마음을 다 준단 말이야. 그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변사가 많아. 변사가. 또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때라고 하셨잖아요. 돌파구 찾아야 돼. 그리고 금전이랑 문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막혔다.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귀인으로 인해서 이것도 풀릴 수 있는 거예요. 풀릴 수 있지. 그러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야. 내가 귀인을 차버린다 했잖아. 귀인이 오니까 차는 거야. 그러면은 귀인이 오래 드는 애구나. 귀인이. 근데 이전에는 내가 귀인조차도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 자 이제는 귀인을 귀인으로 받아들이셔라.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내가 우물에 빠졌어. 그래서 나는 이 동아줄 하나가 필요해. 이거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셔라. 그러니까 올해는 봐봐. 고집을 내려놓으면 돼. 그냥 내가 이렇게 수그린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야. 지는 게 아니라 그건 아까도 그랬잖아. 유들이라니까. 삶을 살아가는 융통성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범띠분들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누가 살아? 내가 사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건 귀인이 와. 근데 귀인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귀인이 꾸준히 있다. 상반기에도 있고 중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고 어찌됐건 올해는 귀인은 드는 해다. 근데 봐봐, 아까 문서가 약하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욕심 내려놓으면 되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손해 본 게 아니야. 어찌됐건 그 터에서, 만약 장사 터다 그럼 그 터에서 돈을 그래도 벌긴 벌었잖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지. 어떻게 지금 내가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에 못 팔면은, 이 권리금을 받고 못 팔면은 내가 손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면 돼. 아니, 벌었잖아. 그 전에 벌었어. 범띠분들이 한때 돈 안 만져본 분들이 없어. 근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다 쓰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간 거지. 어찌 됐건 금전의 운이, 아니 문서의 운이 약하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낮추면 돼. 낮춰서 하면 또 방법이 생긴다.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범띠분들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얼굴이 다 보여. 이 장사가 되건 안 되건 내가 좀 기분을 업을 시켜야 돼. 기본적으로 융통성,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이 편견들을 좀 버리시면 돼. 왜? 올해는 수가 안 좋으니까. 내가 상대를 좀, 이제는, 그러니까 수가 안 좋을 때는 있잖아. 운수가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돼. 내 수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건 내가 뭐라 했어? 귀인이 든다 그랬지. 귀인이 하자는 거를 좀 따라가. 하자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방법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 그러니까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내 운기가 안 좋아요. 이거는 내 촉이 잘 안 맞는 해요. 라고 보면 돼. 그 운기 좋은 사람의 촉을 따라가면 돼. 좀 유두리 있게 갑시다. 이민생들 원체가 좀 임기응변의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기 좋은 사람을 따라가셔라.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 돼.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또 최고의 방법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뭔가를 좀 이런 무속 쪽에서 뭐 좀 안 좋은 걸 풀던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올해는 이전까지는 약간 무당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가려고 하는 심보가 강하셨어. 이민생 분들이 이게 좀 강하셨어. 근데 올해는 그거 내려놔야 돼. 올해는 내가 방법을 좀 이런 무속 쪽으로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풀건 풀어야 돼. 안 풀어도 돼. 그거 안 풀면 뭐 본인이 뭐 계속 힘들게 가면 되지. 근데 어찌 됐건 귀인이 드는 해니까 귀인 잘 잡으셔라. 의심의 눈초리 거두시고, 그리고 문서는 내가 조금 낮춰. 그냥 우선은 정리하는 게 먼저야. 좀 낮춰서라도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전은 좀 힘들기는 한데 어찌됐건 이 귀인을 따라가. 방법이 없어.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상담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그거야. 이제 올해는 내가 내 고집, 내 촉이 맞지 않는 해니까 내려놓으시고 그 옆에 귀인을 따라가. 그러면 돼. 그게 방법이야. 다 사람이 살구멍은 있잖아. 올해는 귀인을 따라가세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